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안히 잘 주무셨는지요? 벌써 1월 8일입니다. 아침 6시 35분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전문 첫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서초갑 지역에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우리 자유한국당이 금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제가 국가안보위원장으로 있는데요. 국가안보위원회를 오늘 아침 10시 30분에 소집을 해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져 가고 있고, 정부는 그야말로 우리 자유 애국 시민들이 그동안 부르짖었던 북한과의 민족 공조, 좋게 얘기해서 민족 공조지 굴종적인 대북 정책이죠. 말 한마디 못하는 대북 정책, 그리고 한미 동맹은 우습게 하는 현 정권, 정책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외쳐왔건만 오히려 이번 북한의 신년사를 보면 다른 길로 흘러가고 있다. 따라서 오늘 아침에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금년도 안보 환경과 대책 방향, 그야말로 제대로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일념에서 제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통해서 실황 중계할 예정으로 있으니 많은 시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어제 신년사가요, 도하 오늘 언론에 여기저기서 거의 다 안 다룬 신문이 없을 정도로 많이 다뤄졌습니다. 당연하죠.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가 중요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들을 것 없는 신년사를 들었다. 실망이 정말 앞서는 정도가 아니라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제가 어제 신년사가 나오자마자 오후에 잠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분석 보도해드렸는데, 오늘 언론을 보면 제가 분석해드린 내용하고 거의 똑같이 나왔다. 특히 조선일보 기사, 그리고 조선일보의 사설,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비슷하죠. 주요 언론 매체, 제대로 우리 안보 환경을 아는, 김정은을 아는 우리 언론들은 제 방송하고 똑같은 논조를, 기사와 사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 신년사 분석하면서 제목에서도 문재인 정권을 미국이 압박한다 이렇게 해서 붙였어요. 그리고 한미 동맹은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어젯밤에 KBS에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출연해서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점쟁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 안보 환경이 지금 심각하고, 이 심각한 안보 위협을 다루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 이외에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의 강화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 당연히 물론 국론이 통일되고 좌우 대결이 없어야죠. 국론 분열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국제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밖에 없다. 이 얘기는 결국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설정한 대북 제재, 양자 차원이든 다자 차원이든 제재의 큰 틀을 지키는 길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해리스 대사가 어제 KBS에서 얘기한 내용이나 제가 미리 어제 낮 1-2시경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분석 내용과 완전히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뭐냐? 어제 신년사가 왜 실망스럽냐? 그야말로 북한은 우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지난 연말에 개최되었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 정부를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무시하자는 정도를 넘어서 짓밟고 가는 겁니다. 짓밟히고 짓밟힌 지난 1년.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결국 또 웃으면서 손을 내미는 정도가 아니라 김정은이의 비어있는 호주머니에 돈을 집어 넣어주겠다. 좀만 기다려봐라. 내가 미국하고 등을 질 테니 너하고만, 당신하고만 손잡고 일을 할 테니 좀만 기다려라. 이러한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토록 거짓말로 이제 나타난 비핵화 쇼,
아무리 거짓말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제 왜 그러한 거짓말에 넘어갔는지 대통령이 설명이 있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서인지 양심이 있어서인지 비핵화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 5월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관해서도 단 한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산무예요, 산무. 이 정권은 세 가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중요 대목마다. 중국에 대해서 산무정책, 산불정책 했잖아요.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삼각 동맹,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망 들어가지 않는다. 이번에도 군사 도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도 안 했고 비핵화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말도 안 했어요. 이러니 그리고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말도 단 한마디도 없어요. 이런 정부를 이런 대통령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우리 애국 시민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법에 따라서 4월 15일 총선이 이루어지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표로 심판하는 길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엉터리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신뢰성이 없잖아요. 이 리얼미터에서 어제 1월 6일 날 발표된 그제네요. 벌써 월요일 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강경론을 펴야 된다는 비율이 제일 많아요. 36.1%입니다. 무려. 그 다음에 현재와 같이 비실비실대는 정책도 좋다. 28.1%예요. 이것은 보나마나한 현 정권의 지지층인 진보 좌파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유화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25.3%예요. 그래서 대북 강경론이 36.1% 제일 많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아무리 신뢰성이 없다 하더라도 신뢰성이 없는 데서 강경론이 36.1%잖아요. 신뢰성이 없는 여론조사 기관들의 평가에서 김정은이가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난해 보면 60%가 넘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는 빼먹고 평화와 남북관계만 17번, 13번 언급할 정도가 되니 기가 막힌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5가지 원칙을 밝혔다고 하잖아요. 5가지 중요한 사업. 제가 더 말씀을 드렸지만 5가지 사업이 접경 지역에서 협력하자는 거예요. 자연재해 대응하고 어민 보호하다. 지금 어민 보호, 자연재해 대응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핵 없애는 거예요. 스포츠 교류 중요해요.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도쿄 올림픽 단일팀 중요합니다. 상징적으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북한 핵 폐기예요. 남북간 철도 도로 연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지키는 겁니다. 이미 철도 도로 연결에 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강력한 반대, 작년에 꼼짝달싹 못했잖아요. 사정사정 해가지고 조사만 했잖아요. 아직도 착각과 환상 그리고 희망적 사유에만 빠져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장기 사업으로 책상 속에 넣어줘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아니 비무장지대 평화지대와 이거 수십 년간 학계에서 거론된 그야말로 탁상 공론 중에 탁상 공론이에요. 할 얘기 없을 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GP 철수해갖고 남북 간에 지금 군사적 긴장이 없어졌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 20조 공동행사 6.15 선언 제대로 된 선언 그 이후로 뭐가 나타났어요? 6.15 선언 4억 불 주고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지만 노벨상을 받을 만한 평화의 진척이 있었냐고요. 그 이후로 나타난 게 뭡니까?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북한 핵 미사일 고도화 작업만 이루어졌어요. 이런 거를 다시 하자고 나온 거예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얘기 당연히 들어가 있죠. 이건 벌크 캐시 현금 대량 유입 유엔 결의안에 의해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북 합작사업 이것도 유엔 결의안에서 못하게 돼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유엔 결의안이 철저히 막아놓고 있는 것만 하겠다는 현 정부 그러니까 왕따 되고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수석 대변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경원 대표가 제발 김정은 수석 대변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 했는데 난리 났잖아요. 그 바람에 나경원 원내대표는요, 그냥 단 한숨에 차기 대선 후보 6%까지 올라간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6%까지. 한 3등쯤 했어요. 우리 여권 주자 중에서. 야권 우리 주자 중에서. 이제 금년도에 다시 2018년도판 수석 대변인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대통령의 인식의 문제다. 문제점. 왜 이런 대북과 관련된 언급이 신년사에서 그것도 나옵니다. 한꺼번에 통째로 쏟아져 나왔다는데 더 심각성이 있어요.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하고 신년사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장에 그것도 한꺼번에 보따리를 다 풀어놓은 거 얼마나 심각하냐는 겁니다.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판단 능력의 문제에 달려있다. 아무리 밑에서 보고를 잘한들 대통령의 인식과 상황, 대통령의 대북관 근본에서부터 다시 살펴봐야 된다. 두 번째로는 과연 대한민국 정부기관들,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그 다음에 청와대 NSC, 국가안보실 제대로 대통령한테 무엇을 보고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오리무중이다. 허기야 2018년도 3월 5일 날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거 보면 무능하기 짝이 없고 이런 사상 최악의 최대의 무능한 외교안보 라인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한심하다. 보고 체계의 문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능력과 상황 인식의 문제고 시스템적으로는 이런 외교안보 라인 부처들이 과연 어떤 정보 보고를 하고 어떤 정책과 전략을 보고하는지 해당 부처의 무능력 도를 넘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과연 국제정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현 정권에 이렇게도 없느냐? 지금 국제적인 구조를 보십시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제재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외치고 있고 비핵화의 원칙에서 현 트럼프 정부가 내놓은 FFVD보다는 CVID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국제 추세입니다. 특히 EU 국가들은 아직도 CVID, 즉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러한 국제정치의 현실과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아는 전문가가 현 정권에 그렇게 없습니까? 이번에 문종인 외교안보 특보가 워싱턴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기간이 막힌 얘기가 더 많아요. 미국과 언제까지나 같이 갈 수 없고 수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이 독자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문종인 특보입니다. 아무리 개인 자격으로 발언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미사 여부 수식어에 불과해요. 누가 이걸 개인 발언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워싱턴에서 한 발언이 대통령의 신년사가 공표되기 직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의 신년사하고 맥을 같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년사 작성에 문종인 외교안보 특보, 그 다음에 최종건 비서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이런 대북 교류파 3인방의 입김이 더 셌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특보가 워싱턴에 가서 더 유연해지고 현실적인 자세를 가져라. 미국이 더 대담해져야 된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문재인 일개 특보 힘도 없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미국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이제 군사력까지 쓸 수 있다. 그야말로 드론 무인기를 통해서 이번에 이란의 혁명 수비대 사령관을 공습 암살했듯이 공습해서 암살이 아니죠. 완전히 사살한 것이죠. 공개적으로. 그랬는데 더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더 대담하라는 의미의 더 대담은요. 제가 만약 얘기한다면 강력히 군사 옵션을 활용하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문재인 특보가 얘기한 문정인 같은 인자 돌림이네. 문씨고 가운데만 돌림자가 다르네. 그러고 보니까 참 이거 우연한 일치인지 알 수가 없네요.
더 대담은 여기서 빅딜 전략을 깨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재를 풀어라 주라는 겁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문정인식 더 대담한 거예요. 우리 우익 진영의 자유우파 국민들이 바라는 더 대담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완화 결의안, 이것이 북미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철도 연결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 문정인 특보입니다. 제가 웬만해서는요,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비판하지 않는데 이건 도를 지나친다. 왜?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한미 동맹을 끊어버리자는 식으로 들릴 수 있게 그것도 워싱턴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 본다면 서울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가 한 얘기, 문재인 특보 얘기보다 100배 만배 중요합니다. 한국은 중동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 직접 호르무즈 파병을 압박했어요. KBS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미국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자유항행의 보장이잖아요. 그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동 방위에 나서자는 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남중국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유항행의 원칙을 보장하자. 왜? 국제법에 확립된 국제사회의 법이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이 준수해야 되는 국제법이기 때문에 이 국제법을 내세워서 호르무즈 파병의 공동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KBS에서 다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 저는 한국이 호르무즈에 병력을 보내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갑자기 이 파병안을 보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북 제안에 관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거죠. 미국과 협의하라.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가 직접적으로 미국과 협의하라 한 얘기는요. 이 외교관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학자나 민간인, 군인 같은 거 더 세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창피하게 알아들어야 된다. 창피한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외교 무능의 실상을 미국 대사가 짚어줬다. 뭐라고 대사했냐면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 대신에 남북 협력을 앞세우겠다. 이런 질문에 관해서 우리는 남북 관계의 성공이나 진전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희망한다. 그래가지고 해리스 대사는 문 대통령이 꼭 찍어 언급하는 답방 문제,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증재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그러한 조치들은 미국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동맹으로 긴밀하게 함께 일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주한 미국 대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는 얘기는요. 외교적인 레토릭을 통해서 점잖게 외교 채널을 통해서 얘기한들 문재인 정부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답답합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이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워싱턴에 가서 외교안보 특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리고 이런 정책의 기조를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에서 얘기하면 김정은이만 좋은 일 시키잖아요. 한미 간에 틈이 벌어지는 거다. 중국만 기분 좋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싹 보따리를 풀어놨듯이 주한 미국 대사가 한 번에 이렇게 직접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아직까지 미국 간 협상의 문이 열려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것은 그냥 수식어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북한이 ICBM 발사 레이드 라인을 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실제적으로 충격적 행동, 김정은이가 얘기한 대로 이거를 행동에 옮긴다면 북한은 바로 미국이 이란 사령관을 공습하듯이 김정은에게 공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신년사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미국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를 손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논평에
공감을 하신다면 많이 전파해 주시고, 제가 금년 봄 4월 15일 선거에서 이 서초구 갑지역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무능력한 외교 라인을 제대로 제가 교육 좀 시켜볼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